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 함께 만나보죠. 한낮의 매불 엔터.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그 젊은이의 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어서 오시고요. 네, 이 시대의 진짜 어른 갑송을 모시고 있는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근데 정상의 맛이 뭐예요? 저는 몰라요. 참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노력하세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의 맛은 진짜 제가 잘 알아요? 잘 알려드리죠. 누구에게? 거의 제가 이제 가이드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또. 참.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문화예술인 2천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 이성균 씨 사망에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뜻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으로 함께했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가수 윤종신 씨 그리고 배우 김희성 씨 등 이 문화예술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핵심을 보면요. 먼저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이 KBS 언론 보도가 굉장히 좀 일침을 했다. 언론 보도에 일침을 했다가 핵심인데 먼저 봉준호 감독의 말을 한번 빌려보자면요. 경찰의 기밀 보안에는 한 채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KBS 단독 보도는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규명을 해야 된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 꼬집었고요. 그리고 배우 윤종신 씨는 조금 더 날카롭게 언론을 향했습니다. 이성균 씨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를 거론을 하면서 혐의 사실과는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냐고 확신할 수 있냐.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의 이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규탄을 했습니다. KBS는 입장이 뭐예요? 미안하다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을 비롯해서 이 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KBS의 기사 삭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날 KBS의 이야기가 답변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12일 오후에 입장문을 낸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KBS 우리는 고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사실상 기사 삭제 거부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검증을 거쳤고 관련 내용은 우리는 최대한 절제를 한 거다. 진짜 너무하네.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보도에 사용된 녹취가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동떨어졌다니까. 전혀 관련 없다니까. 마약이랑 무슨 관계야. 신빙성 주장하는 내용들로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는 이용했을 뿐이다. 진짜. 여기다가 제가 더 화나는 거는 KBS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엮는 거 아니냐? 아니 한 달간 앓다가 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KBS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일단은 KBS의 이런 태도, 갑수쌤 왜 그래? 어떻게 KBS 보십니까? 진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말이에요. 배우 문성근 씨가 그 이성균 씨 빈소에 다녀온 얘기 맞아. 어느 방송에서 했는데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평생 많은 장례식에 갔지만 이런 경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단 한마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휴.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슬퍼서 말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건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고요한 장례식장을 처음 봤대요. 맞아요. 원래 우리나라식의 우리식의 예식장은 가는 사람 쓸쓸하지 말라고 일부러 많이 떠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이 문화예술이 2천여 명의 서명과 더불어 이제 이 기자회견이 열린 거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을 분노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죠. 슬픔과 분노.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그 분노 속에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하더라. 그게 문성근 씨의 증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많이 보도도 됐고 많이들 아실 텐데 뭐 한두 가지 좀 짚을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짚어야 될 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수사 공정했느냐. 경찰에 대한 얘기죠. 보도가 온당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대책 마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대책기구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네. 이건 뭐 제 해석입니다만 뭔가 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한국의 풍습에서 뭔가 굉장히 부당한 일이 있고 했을 때 항의하는 1차 대상은 어디냐? 대개는 과거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을 향한 이 목소리를 보통은 내왔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 업계 사람들의 주무 부처가 어딜까? 문체부? 문체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조치를 좀 해달라 네. 이렇게 이 행정 당국으로서 음.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인촌.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고. 아예 기대가 없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 배우 출신인데. 유인촌인데. 예,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곧장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선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이 항의가 담긴 성명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국회의장이 말하는 건 국민의 직접 대표들을 말해요. 근데 원래는 행정부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든 장관에게 탄원을 하든 이게 맞는데 그러네. 듣고 보니.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난 그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자력갱생을 해야 되니까. 선배니까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터졌고 그러면은 소통이 너무 원활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대가 아예 없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2002년 그 그러네.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위한 영화인 모임이 대규모로 있었고 그때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단체 행동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그야말로 정부 주무부처 장하고 엄청나게 그냥 그 논쟁하고 싸우고 밤샘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이 단체 성명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 엄청난 뉴스죠. 별로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의 관심은 난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대통령 일가 모두가 범죄자인 그 가족들 범죄 비리 덮기에 하루 종일 골몰하고 있지 영화계가 어떻든 부당한 일이 벌어지든 한류가 어떻게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냥 그게 보여요. 자구체 이거. 그리고 하나 더. 윤종신 씨가 네. 보도의 부당성을 얘기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자 그러면서 보도 일반을 얘기하는데 맞아. KBS만 콕 찍어서 얘기해요. 아, 그 대단한 용기야. 진짜. 아, 이거 용기야. 용기인데요. 굉장히 진짜. 특별하지 않아요? 특정 방송국만 콕 찍었어. 왜냐? 무수한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거든. 난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KBS는 당신들 책임감을 좀 가져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이고 지금은 뭐 국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 방송 아니에요? 적어도 보도의 기본 준칙은 여기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지. 사이버 레카라고 그래서 네. 그냥 유튜브상에서 별소리 다 하는 이것까지 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보는 보여야 되느냐 아니 보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한 문제 제기고 특히나 KBS가 좀 더 악의적이지 않았는가. 아, 그건 맞아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연예인들은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대단할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엄청 취약하단 말이에요. 취약하죠. 소문 하나에 뭐 하나에 끝나. 하나에. 그냥 인생 완전 끝장날 수 있는 네. 존재들인데 하나에 이렇게 끝나. 특정 방송사를 콕 찍어서 문제 제기했다는 사실은 네.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아, 그 윤종신 씨가 진짜 멋있어. 네. 아니 정말 그 전면에 나서 가지고 성명서를 맞아요. 낭독하는 사람 중에 네. 한 명이었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왜 우리가 더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냐면 윤종신 씨의 이 성명서 낭독이 있고 나서 허재문 씨가 얘기를 했죠. KBS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 우리는 그 죽음과 상관없어요. 변명만 하고 있어. 아, 왜 그래? 너무 자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성을. 그러니까 왜 그래? 이 공영방송의 책무를 망각하고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이런 사태를 빚게 된 데에 대해서 우리도 깊은 유감을 감출 수 없다 하면서 내부 자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뚤어졌길래 아니 그래서 진짜 하나 변명만 물어보고 하냐. 싶어. 지금 삭제를 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와 똑같은 보도를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려면.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못 할 걸. 그러면 삭제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게 세상에 떠도는 얘기들이 층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론지 신문이라 그러면 정론지에서 담기는 얘기하고 저 그 다른 황색 페이퍼에서 담기는 얘기는 그러니까 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고 낯뜨겁고 못 볼 것 같은 게 저 이상한 타블로이드에 실려도 그건 좀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근데 정론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설사 이성균 씨가 약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 중이다 하더라도 그걸 그에 대한 온갖 인격적 비난이 가할 수 있는 사생활 보도는 최소한 네. 공영 매체에서는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네. 이 자성의 이 자성의 어떤 태도가 막 일어나도 이 부족할 판인데 네. 변명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KBS에 그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그런 보도를 할 것이냐. 이 질문이 본질이야. 질문에 답을 하시오잉. 아쉬워이.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하나만 더 KBS 이야기를 그럼 해볼게요. 네. 네. 또 윤종신 있어요? 씨는 내 팬이다. 그거는 꼭 좀 그래요? 기억을 좀 해라.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KBS에서 이 전두환 씨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네. 이 호칭에 관련된 보도를 저희가 논란을 여기서 다뤘었는데 네. 1월 1일이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새해 첫날에 KBS 메인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멘트를 전합니다. 9시 뉴스는 꼭 필요한 정보,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여러분의 여정에 믿음직한 동료이자 동료.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동료. 많이 듣던 말인데. 동료.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요. 동료 시민. 오프닝 멘트야 다른 뉴스도 이렇게 앵커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동료라는 표현이 KBS에서 이렇게 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는 어색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 시민론에 KBS가 발맞추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 하나 보면 약간 좀 억지일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도 행태를 보잖아. 한동훈이 주요 뉴스야. KBS에서도. KBS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전 봅니다. 합리적 의심이냐 추측이냐.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 한동훈 뉴스 지금 주요 뉴스라니까 이 녀석아. 근데 가수로 와서 언급도 하고 싶지 않은데 시답지 않긴 하죠. 네. 정말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이라고 보통 KBS를 얘기하는데 방송사 하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동료 소리하고 뭐 소크라테스도 담고 나폴레옹도 담고 케네디 같은 게 뭐 한못이라고 여기저기서 뭐 칭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영방송 앵커의 입에서 그 동료 소리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언론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이 막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전두환 시절 얘기인데 그때 좀 이랬어요. 지금 KBS 같았어요. 전두환 시절에. 그랬을 때 거대한 범국민적인 이제 시청률 거부 운동이 있어서 집마다 그 딱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때는 시청률 직접 받아갈 때거든요. 우리 집에도 딱지가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지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그게 이제 그 2.12 선거인가 아주 큰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일인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지금 KBS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그냥 포기를 하거나 뭐 좀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그 KBS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KBS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잖아요. 맞아요. KBS PD는 제작하려고 뽑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몇몇을 차출해서 수신료 관리팀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수신료 관리팀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아현동 네. 이런 관리를 맡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수신료를
관리하는 거야 이 PD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KBS 사업단이라는 이름 하에 슬프더라고. 별별 어린이 뭐도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데로 다 막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골적 기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변방에 쓸려 나가는 건데 요는 뭐 그러고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그 KBS가 얼마나 지금 과거는 좀 그 얘기하기 싫었는데 인력이 넘쳐나는데 네. 그 예산이 어떻게 허투루 쓰이는지에 대해서 네. 캐 들어가면 아마 대단한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장을 그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이 논조가 한 4, 50년 전으로 퇴행해 버리는 방송사를 지켜보는 이 마음이 어떠냐. 네. 근데 어느 시기인가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저항하고 하는 그 풍토가 많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 때 한 표 행사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점점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나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KBS 내가 다시 접수하러. 자, 접수하러 다음 가신다고.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S를 네. 접수할 군 시절에 작전 화학병을 한 그건 난데? 우리 우기 형님 어.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요. 우리 형님 군대 때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미문 편지를 좀 받았습니까? 연애 편지. 저는 미문 군에 편지? 있을 때 말이지요. 단 한 명도 면회 오지 않고요. 네. 편지 한 통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루병사라고 해서 부루병사라고 해서 추석에 행정보급감과 함께 목욕탕에 간 사람. 저는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씨 외로워.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면회를.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예. 네. 가족들도? 가족이고 뭐고. 예. 아니, 제가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저런. 친구 면회는 한 명도.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너무 머니까 오지 마라. 그때까지 아니, 그것도 있고 여자 사귄 적 없어. 인성 논란이 있을 수 인성 있고. 논란도. 이거 최욱 씨 나오네. 성현 눈썹을 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지금 그냥 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명도 안 왔어. 예. 요거 팩트입니다. 팩트. 이거 팩트예요. 좀 네. 눈물이 납니다. 네, 예. 팩트. 왜냐하면 이제 그 남자애들이 전역을 해서 네. 나 편지 얼만큼 받았다 이게 사실 자랑이죠. 자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요. 손 편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 뭘로 해요? 거의 사라졌고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서 주던 인편 서비스도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냐? 네.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에 덕캠프라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가 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앱을 쓴단 말이에요? 거의 다 국군 공식 소통 어플이 덕캠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위문 편지의 유일한 창구가 국군 위문 편지 어플 덕캠프인데 이 덕캠프는요. 앱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훈련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는 서비스 육군의 대표 소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이 위문 편지 어플 덕캠프를 향해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덕캠프 사이트 내 추천 스타 군인 서비스하고 아티스트의 군 생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아티스트의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에 BTS의 초상과 성명 등이 무단 사용이 됩니다. 저렇게 이제 보시면은 진 BTS 오피셜, 제이홉 BTS 오피셜을 달아놓으니까 해외 팬들도 이거 저기 공식 계정인가 보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피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창구로 오해를 샀는데 여기에다가 더 문제가 뭐냐? 덕캠프 쇼핑몰에서 BTS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된 인형을 판매를 하는데 인형이 너무... 56,000원. 너무 북한 인민군이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너무 간 것 같은데? 이거 선 넘었는데. 선 넘은 거죠. 이게 선 넘었네. 네, 그래서 솔직히. 일단 하이브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BTS 팬들이 아미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니 국방의 의무 다하는 멤버들을 이용해서 지금 장사하는 거냐 뭐냐라고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하이브도 공식 팬 커뮤니티 운영권을 사실상 침해를 했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거대 기획사는 거짓 IP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굿즈라든지 와. 이런 팬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정면으로 하이브를 이 심각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오. 이 심각한 거야. 권리를 침해를 한 거거든요. 아니 국가가 완전히 뭐 이 소유권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와, 눈떠보니 후진국 소리 요즘 많이 하지만 몇 년 전에 눈떠보니 선진국 소리 많이 했잖아요. 네. 후진국 넘어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와. 눈떠보니 선진국 하던 몇 년 전까지 이제 사람들이 그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여행만 가도 체감을 하고 우리 생활 수준 비교를 보면 체감이 되지만 또 두드러진 존재들이 그걸 더 느끼게 해요. K-팝이 얼마나. 근데 상징이 BTS였단 말이에요. 글로벌 스타. 근데 워낙 이 BTS 멤버들 자신들이 많은 걸 누리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야. 어디 움직여도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들의 수입도 그렇고 박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당연한 걸로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인데 저들이 저렇게 노력해서 엄청난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준 게 뭐지? 해준 게 또 이 뭐지? 우리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가 해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뭘 못 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성장 과정에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본인들의 노고도 있었고 이제 하이브로 변한 빅히텐터의 그 피땀 어린 노력도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 면제 얘기도 그래서 무척 많이 나왔으나 결국은 형평성 때 군대를 갔어요. 예, 저 때문에 갔다고 우기형을 뭐 보냈죠.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네. 체육이 꼴보기 싫어서 갔다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도대체 어디까지 이들을 그냥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들들 볶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건 하는가? 아니고 너무하는 이거 거야. 후진국 지금 넘어섰어. 군인 자격으로 지금 와 있다고 그러지만 이들이 민간인이었을 때 명성까지 군이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더 캠프가 뭐니? 저도 이제 자세히 좀 찾아봤더니 군 산하 기구야. 군 산하 기구. 그러니까 소통기구. 어플의 운영은 위탁 업체가 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군대 군 기구야, 공식 군 기구. 공식 소통 기구입니다. 네. 그거 거기서 BTS 멤버 얼굴 딱딱딱 내걸고 여길 통해서 굿즈도 사라. 여기 이게 야.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북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대 간 걸 뭐 부당하다고까지는 못해. 날 참 열심히 군대 하고 가는 있잖아요. 진짜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체육선 운동선수들 이렇게 면제해 주는 기준에 맞춘다면 정말 역사상 이 드문 그룹 한 번은 좀 이렇게 뭐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안 해줬어. 배려 안 해줬다고. 네. 갔는데 이렇게 이용해 먹고 써먹고 볶아 먹고 와. 삶아 먹고 돈 빼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아니 군에 가기 전에는 엑스포에서 뻗겨 먹어. 부산에서 뻗겨 먹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투표권 있는 그 나라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파악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서 뻗겨 먹었지. 네. 군대에서 뻗겨 먹었지. 잼버리 또 실패하니까 와. 갑자기 애들 모아갖고 공연시키고 일정들 다 어그러지게 거기 만들고 또 뻗겨 먹었지. 이게 뭐 하는 글로벌 짓인가 스타들 이거 싶은데.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고 뻗겨 먹고 이건 난 진짜 이거 후진국 넘어섰어. 네. 내가 아니, 그러니까 볼 때. K-팝 와. 스타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것도 예.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뭐 마음대로 써먹고 이럴 수가 있는 거라. 솔직히 많이 놀라지 않았나요? 이거 그러니까 나 기가 와, 막히더라고. 이거 너무 놀랬어. 하이브가 무슨 경고장을 보냈다. 하이브 그렇게 배짱 없어요. 내용 증명 보낸 거야. 그것도 저작권법상에 준해서 보낸 거예요. 네. 예. 야, 이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아유. 정말 너무 그러니까 속상하다 진짜. 이 네. 국가 권력 밑에 이 각 사회 단위들 있죠. 그러면 엔터사, 연예오라 너무 힘이 있어도 문제일 거야. 그렇지만 너무 목소리가 약하고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쥐죽은도 꼼짝 못 해갖고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대기업 회장들도 길거리 쭉 써갖고 떡볶이 처먹으려면 꼼짝없이 처먹고 프랑스 가서 술 먹으려면 못 먹는 술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다 토하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이게 뭐냐고. 글로벌 기업도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아. 글로벌 아니, 그러니까. 스타도 마음대로. 심지어 글로벌 스타를 또 우리는 잃었어. 실제로 한 명을 잃었어. 이성균이라는 글로벌 아유. 스타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코너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국가 수반이 그 나라의 가장 유력한 재벌 기업 오너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면서 1년에 삼성 회장은 13차를 끌려다녔더만. 근데 뭐라고 말도 못하는
왜냐하면 뒤캐갖고 너 죽일 수 있어. 네. 일부 협박하니까 끌려다녀. 이게 뭐 재계에서 연예계에서 뭐 온갖 분야에서 이런 걸 그냥 보고 사네요. 아니 이걸 그 보고 실제로 그 사교육 카르텔 얘기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그 사교육 업체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아니고 세무조사 들어가잖아요. 세무조사. 실제잖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우리의 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일타 강사들 때려잡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방시혁이 보고 왜 소신 발언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요구라고 봐요. 왜냐? 그렇죠. 방시혁 회사가 아니야. 지금 주식회사야. 방시혁 씨가 지 재산 아껴서 그러겠어요. 아니, 딸린 식구가 어디 있고. 주식회사잖아. 그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지. 맞아. 아니 그러게 부당한 권력의 협박 같은 거 앞에서 네.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닌 입장에서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묘하게 골탕 먹이려면 온갖 수단이 다 맞아요. 있는 거거든. 네, 너무 많지. 아니 진짜. 뒤에서 해서 흘리면 거기 또 호응하는 언론사들 있잖아. 조선일보쯤에서 또 이상한 거 막 하면 나중에 진위가 밝혀지는 건 그건 완전히 어디 갔는지 모르게 되고 그냥 떠들어대면 그냥 그 사람은 아작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욱님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맞죠? 뭘 대단해?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아무 데서 지금 인정 못 받는데. 누가 인정? 여기에서도 다 내욕이야 얘네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아주 취약하거든. 조그만 것에 막 그냥 휘청휘청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나도 막 지금 저작권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뭐냐면 네. 군에서는 BTS급 왔다 그러니까 소통 기구에다가 개인 마음대로 써먹는 거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BTS 흔적을 찾아서라는 이 투어들이 꽤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해외 관광지마다. 팬들이 이 한국에 오는 동기가 BTS가 가서 해변에서 찍었던 장소에 나도 뮤직비디오 한번 찍은 서보고 장소들. 싶어. 그들이 먹은 식당에 가서 나도 먹고 싶어. 이거 다 의미가 있고 좋아. 맞아요. 그런데 너무 무단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막 몇 억씩 들여갖고 그 조형물 만들어서 막 써먹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에서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진국 좀 하면 안 될까? BTS의 조형물을 쓰려면 허가받고 저작권료 내야 된다고. 네. 하여튼 그들을 활용한 어떤 것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네. 근데 지금 이 지자체별로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 촬영 장소 무슨 해변 뭐 네, 맹방해변에서 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거기를 이제 하나의 관광 상품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를 마음대로 지자체들 그렇게 생각이 없나? 아니 그러니까 그 BTS 보유국이라고 하니까 진짜 BTS가 문화재인 줄 알고 국가에서 막 갖다 쓰는 거야. 무형문화재 뭐 몇 호.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체육 씨만 해도 상대적으로 조금 젊으니까 덜할 텐데 이게 과거에 더 심했어요. 정부 부처에서 우리 네. 같은 이제 개인 활동가들 불러다 뭐 자문 명령 뭐 막 시키는 거 많거든 회의 그러면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뭐 그러고 그냥 차비 주고 끝내고 그런 거 나란 되게 일입니다. 많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것들이 쓰는 네. 예산이 얼마인데 근데 지네들 회식비 비밀비 무슨 비 해갖고 지네들이 해먹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외부 전문가들 쓸 때는 다 입 닫고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K-팝 아이돌들 흔적들 그 관광 상품으로 만들 때 그렇게 거저먹게 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방부도 또 접수하러 한번 가야 되나? 최욱님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땐 이 댓글 다는 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럴 땐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쯤 좀 해야 됩니다. 댓글을 좀 근데 달아줘라. 이분들은 지금 체육 욕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난 속상해 나는 지금 아니, 이렇게 체육- 문제가 많은데 최고라고 하는 댓글도 다 많아. 체육 욕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다 체육 욕한다고. 그러느라고 지금 정신 없다고 이 사람들이. 체육이 우리나라에 네. 가장 지금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체육은 욕 먹어야 잘하는 어린이 아닌가? 그런가요? 네. 여러분 우리 우기 형님 부르 군인 출신입니다. 그건 팩트다. 편지 한 통 못 받았는데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 팩트야.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 BTS 굿즈 지금은
판매가 뭐 금지됐다고? 아 판매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지금 기사화가 닫았는데 됐죠 많이. 네네.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야죠. 네네. 현재는 이제 금지됐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거 하나라도 안 챙기면 지금 금지됐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압수수색 당할 수 있으면 이건 풍자도 아니고 조롱도 아닙니다. 진짜로. 현실입니다.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